밤에 조용해지면 갑자기 삐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 정말 귀에서만 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명정보입니다. 최신 이명 관련 논문을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리는 콘텐츠 이명정보 논문 브리핑입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올해 1월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한국어로 제목은 이명의 차세대 신경조절, 복합 접근과 신부 타겟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특정 치료기기를 직접 실험한 임상시험 논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이명 신경조절 연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제안하는 관점의 논문입니다. 오늘도 딱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명은 왜 귀만의 문제가 아닐까? 둘째로, 기존 이명 신경자극 치료는 왜 한계가 있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이명 치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논문은 이명을 단순히 귀에서만 나는 소리로 보지 않습니다. 이명은 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뇌의 청각회로, 주의회로, 감정회로, 그리고 억제회로가 함께 관여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귀에서 신호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 신경을 쓰이고 불안하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런 과정에는 뇌의 여러 회로가 함께 작동한다는 겁니다. 논문은 이명과 관련된 회로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명 소리 특징을 만드는 청각 경로. 그리고 둘째로, 그 소리와의 의미와 감정을 붙이는 주의 감정 경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신호를 걸러줘야 하는 하행성 억제 경로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제가 1화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 소리는 라디오 잡음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잡음 자체만이 아닙니다. 내 뇌가 그 잡음을 얼마나 중요한 소리로 인식을 하느냐, 그리고 그 볼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함께 중요합니다. 그동안 연구된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RTMS, 그리고 약한 전류를 사용을 하는 TS, 그리고 귀나 목 주변 신경을 자극하는 TENS, 그리고 뇌파를 훈련하는 뉴로 피드백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은 기존 단일 자극 치료들의 효과가 대체로 작고 짧게 나타나면서 환자마다 차이가 크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효과 있는 치료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논문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은 하나의 회로만의 문제가 아닌데 치료는 한 곳만 자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만드는 회로, 그 소리의 주의를 빼앗기는 회로, 그 소리를 억제하지 못하는 회로가 함께 관여를 한다면 치료도 그 한 가지 방식으로만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첫 번째 방향은 복합 자극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리 자극과 체성 감각 자극을 함께 주는 방식입니다. 여기 논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르니어라는 청각 장치는 소리 자극과 혀 자극, 혀에다 전기를 대는 그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논문에서는 텐트 A1, 텐트 A2, 텐트 A3 연구까지 소개를 하면서 일부 환자군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보고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과 그리고 소리와 다른 감각을 함께 자극해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논문은 이런 복합 자극이 청각회로의 신경 가소성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장치가 모든 이명을 다 치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논문에서도 환자군을 나누고 어떤 사람한테 더 잘 맞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방향은 더 깊은 뇌 회로까지 보는 겁니다. 기존에는 주로 뇌 표면의 청각 피질을 자극했다면은 앞으로는 시상, 전대상 피질, 즉 좌핵 같은 더 깊은 경로까지, 깊은 경로의 회로까지 관심이 확장을 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경두계 집속 초음파라고 불리는 TFUS라는 기술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에너지를 매우 작은 지점에 집중시켜 깊은 뇌 구조를 비침습적으로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논문도 TFUS가 이명에서는 표준 치료로 확립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더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생체 조절 TPBM입니다. 적색광이나 근적외선을 사용을 해서 뇌 대사나 미토콘드리아 기능, 염증 반응 등 이런 신경 가독성에 영향을 주려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도 일부 긍정적인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논문은 아직 연구 결과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자극 조건과 연구 설계가 더 표준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개인 맞춤입니다. 이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난청이 크거나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반응이 크거나 어떤 사람은 목이나 턱 움직임에 따라서 이명이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명 치료는 이명에는 이 치료 하나가 아니라 내 이명이 어떤 회로와 더 관련이 있는지 어떤 자극에 더 반응을 하는지 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 논문을 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명은 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청각검사, 청력검사, 이명검사도 매우 중요를 하죠. 하지만 그 이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뇌가 그 소리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소리 치료를 단순히 소리를 덮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그 방향은 개인의 이명 특성에 맞춰서 청각 회로를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내 이명에 무엇에 반응을 하는지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제가 1화, 2화 때도 항상 말씀드렸었죠. 이 수면, 스트레스, 소음, 노출, 턱이나 목의 움직임, 이런 특정 소리 환경에 따라서 이명이 달라지는지 적어두면은 진료나 그리고 내 이명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져갈 메시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명은 귀, 뇌, 주의, 감정, 억제 회로가 함께 관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단일 자극 치료는 효과가 작고 짧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복합 자극, 심부 타겟, 맞춤형 치료가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명이 언제 더 커지나요? 조용한 밤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을 땐가요? 아니면 이렇게 목이나 턱을 움직일 땐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논문 브리핑 때도 주제에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논문을 쉽게 소개하기 위한 정보 콘텐츠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이명이 생겼거나 한쪽 청력이 떨어졌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명 정보는 앞으로도 논문은 정확하게 하지만 설명을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논문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